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평택역 남광장에 접한 괜찮은 상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정보 제공에 힘이 납니다. 위성 지도로 본 해당 물건 내 지리적 위치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이 지역은 평택역 중심 시가지입니다. 도심의 기능이 잘 갖춰진 지역이죠. 평택역 2번 출구에 있는 바로 이 물건이고, 평택역 남광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광장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북광장이고, 여기 남광장인데, 북광장의 중심 시가지에 비해서는 이 남광장은 아직도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하나를 보면, 여기 이제 중심 시가지가 이제 상업지역이죠. 상당히 상업지역이 넓습니다. 반면에 이 남광장 해당 물건이 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또 일부 적은 범위의 상업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해당 물건지를 직접 같이 가보실까요? 평택역입니다. 바로 평택역 남쪽 광장에 접한 그런 물건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답사를 나왔습니다. 초역세권에 접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당히 위치는 좋죠. 근데 이런 물건은 개별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거래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동영상에서 봤던 물건, 사진으로 보는 해당 물건입니다. 바로 이 원 안에 있는 물건이죠. 이 1층은 이제 카페 베이라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영업 중에 있고, 이 2층 부분은 이게 제시의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안 돼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합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411만 3천 원에 지금 설정되어 있죠. 2022년도에 준주거 지역에 평당 400만 원은 그렇게 센 금액이 아니네요.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지역의 집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한 33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상당한 집가 상승률이죠. 앞으로도 집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임장 활동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위반된 내용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죠. 2층 부분이.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1월 12일. 해당 물건의 사용 승인일 당시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은 그만큼 지가가 상승합니다. 상업적인 기능이 충분한 그런 지역으로 이게 지역이 변경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이 되죠.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사건 내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997번이고요. 이 물건은 공단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2022 타경 997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가 4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당 물건은 물건 번호가 1번입니다. 이게 입찰할 때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은 특이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매를 가지고 형식적 경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 그래서 이런 형식적 경매를 보면 청구 금액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채권자도 없습니다. 채무자도 없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할을 하기 어려워서 현금 분할을 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도 없고 청구금액도 없는 내용입니다. 청구금액이 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형식적 경매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106평방미터에 32.07평이고 건물은 19평, 1층에 19평, 2층에 제시의 건물도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19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진행 회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행 회차는 이번 차수는 1회차입니다. 그래서 1회차에 2022년 8월 16일자에 4억 1,681만 5,750원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적정 가격인지를 잘 파악을 해보셔서 입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을 내용을 보니까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이 포함돼서 감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토지 가격은 평당으로 계산해서 1,041만 3,270원에 지금 평가를 해서 최초 매각 가격이 나왔습니다. 준주거지역에 평당 1,000만원대, 또 초역세권 상가의 준주거지역의 평당 1,000만원이 과연 적정 가격인지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물건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법정 매각 조건보다 특별 매각 조건을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권리의 소멸과 인수가 결정되는데 이 해당 물건은 특정 매각 조건으로서의 기재할 만큼 어떤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1층에 커피숍을 이제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1,500만 원에 120만 원, 월 120만 원에 이제 현황 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부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인수되는 권리라든지 특별한 유치권이나 법정지성권에 관련된 그런 권리는 일단 없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입니다. 토지, 공유자가 6명으로 돼 있죠. 또 울불안에 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된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물건이. 건물을 볼까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권리를 포함해서 전부 소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형식적 경매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지분 경매에 있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공유자 매수 청구권이 없어서 경매 신청자도 일반 입찰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또 이 물건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공단 물건입니다. 그래서 공단 물건인 경우에 동시 배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 물건 번호가 4번호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물건이 낙찰돼서 배당이 되는 그 순간에 같이 동시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처음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넣어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입찰 전에 담당 경매계에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공단 내용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 2층 제시의 면적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무허가 건물로 매수인이 향후에 수인 제도를 이용을 하든지 해서 허가 건물로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역 남광장에 위치한 초역세권 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까지의 그 분석 내역과 공부상의 권리 분석, 그리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성과 토지의 그 효율적 이용 측면, 그리고 매매 가격이나 임대 시세 등을 잘 파악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